서울의 바쁜 아침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수진 29세, 마케팅 회사 대리은 급하게 계단을 오르다 넘어질 뻔한다. 그때 따뜻한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아준다. 괜찮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정우 35세였다.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 수진은 순간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우는 수진에 떨어진 파일들을 주워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넨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정우는 IT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라고 소개했고, 수진은 그의 차분하고 성숙한 매력에 이끌렸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요. 용기를 내어 먼저 제안한 것은 수진이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환한 미소로 답했다. 좋죠.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일과 취미, 그리고 인생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정우의 이 말에 수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주변에서 결혼 압박을 받고 있던 그녀에게 이런 솔직한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좋아요. 저도 지금 당장은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 정우는 항상 먼저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냈고 하루 종일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수지는 이런 관심과 배려가 진심으로 느껴져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만남에서 정우는 수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해질녘의 한강을 바라보며 걷는 동안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마음은 완전히 열렸다. 그날 밤 수진은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설레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미영아,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 처음이야. 조심해, 수진아. 너무 빨리 빠지지 마. 미영의 걱정 어린 충고였지만 수진은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다. 정우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배려심 깊고 유머러스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정우는 수진에게 고백했다. 수진 씨, 저와 사귀어 주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다.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믿으며. 하지만 정우의 휴대폰에는 여보, 늦어도 11시까지는 들어와라는 아내의 문자가 와 있었다. 정우는 그 문자를 빠르게 삭제하고 수진에게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가 잠든 아내와 새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수진과의 달콤한 시간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묻어버렸다. 사귄 지 3개월 정우는 수진에게 이상적인 남자친구였다. 매주 토요일은 어김없이 수진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일요일은 가족일이 있다며 만나지 않았지만 수진은 효자인 그의 모습이 더욱 대견스러웠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요? 토요일 아침 정우는 항상 수진에게 이렇게 물었다. 수진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주었다. 전시회, 뮤지컬, 맛집 투어. 정우는 언제나 수진의 취향을 먼저 배려했다. 정우 씨는 정말 내 취향을 잘 알아요. 당연하죠. 수진 씨가 좋아하는 걸 보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날은 수진이 오랫동안 가보고 싶어 했던 제주도 여행이었다. 정우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 완벽한 일정을 준비했다. 예쁜 펜션, 맛있는 식당, 그리고 수진이 좋아할 만한 포토존까지. 제주도에서의 2박 3일은 수진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다. 정우는 수진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주었고 밤에는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정우 씨도 그런 말 하시네요. 진짜예요? 물론이죠. 솔직히 말하면 수진 씨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기분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눈 이 대화는 수진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그녀는 정우가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진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해주었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다. 수진의 생일에 정우가 준비한 깜짝 파티는 그녀를 눈물짓게 했다. 수진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그녀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 그리고 손편지까지. 수진 씨,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편지에 적힌 정우의 메시지를 읽으며 수진은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랑이면 충분했다. 정우 씨,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정우에게는 또 다른 하루가 있었다. 일요일마다 그는 새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아내와 마트에서 장을 보았다. 큰아이 준호 8세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고 둘째 딸 서연 6세의 그려온 그림을 칭찬해 주었다. 막내 아들 민준 4세를 어깨에 태우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일요일의 일상이었다. 아빠, 어제 어디 갔어요? 엄마가 밤늦게 들어왔다고 하던데. 준호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답했다. 아빠가 회사 일로 지방 출장 갔었어. 많이 기다렸지? 아내 현주는 남편의 잦은 출장과 야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것도 있고 정우가 가정에서만큼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었다. 토요일 저녁 수진과 헤어진 정우는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샀다. 죄책감을 달래려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두 가정 모두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 당신 요즘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뭔가 미안한 일 있어? 현주의 농담 반 진담 반말에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니까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우는 정말로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과의 사랑도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정우의 또 다른 모습을 전혀 모른 채 그와의 1년 기념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가득했다. 사귄 지 1년 6개월 수진은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정우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 전화가 올 때 항상 자리를 피해서 받는 것. 여보세요? 아, 네.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수진 앞에서 받는 전화는 항상 업무 관련이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우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수진은 느꼈다. 더 부드럽고 더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정우 씨, 그 전화 뭐였어요? 아, 팀장님이에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급하게 연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그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의심을 품기 시작한 수진은 정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다. 토요일 데이트 중에도 정우는 자주 시계를 확인했다.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있었는데 최근에는 늘 시간에 쫓기는 듯 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해서. 또요? 요즘 부모님 댁에 자주 가시네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이해해줘요. 수지는 효자인 남자친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쌓여갔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한 것은 정우의 출장이 잦아진 것이었다. 한 달에 2번, 때로는 3번씩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수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IT 회사 과장이 이렇게 자주 출장을 가는 게 정상인가? 게다가 출장 중에는 연락도 거의 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저녁 수지는 정우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게 되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현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정우 씨, 현주 씨는 누구예요?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 연락인 것 같은데. 정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수지는 그 순간 정우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 요즘 정우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어떻게 이상한데? 전화 받을 때 자리를 피하고 휴대폰도 항상 가져다니고,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 메시지도 와 있더라. 수진아,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미영의 직설적인 말에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1년 6개월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정우의 사랑이 가짜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아니야, 정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민한가 봐.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수진의 마음에 뿌려져 있었다. 며칠 후 정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현주라는 이름과 함께 언제 들어와요? 아이들이 기다려요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현주가 단순한 회사 동료라면 왜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정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수지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녀는 정우를 몰래 뒤따라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수진아,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수지는 정우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정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만약 맞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곧 그녀 앞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사랑에 눈이 먼 수진이 외면하려 했던 모든 징조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사귄 지 2년 수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우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토요일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헤어지자고 했다. 오늘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다음 주에 더 긴 시간 함께 보내자. 정우를 배웅한 후 수지는 택시를 타고 몰래 그를 따라갔다. 정우의 차는 부모님이 계신다던 서초구 방향이 아닌 분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정우의 차가 멈췄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정우가 차에서 내리자 아파트 입구에서 3명의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아빠. 아이들은 정우에게 달려가 안겼고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껴안았다. 그 모습은 수진이 알던 정우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어서 한 여자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임신복을 입은 여자였다. 그 여자가 바로 현주였다. 늦었네.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정우는 현주의 볼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진아, 어제 부모님 상태가 좋아지셔서 다행이야. 오늘 점심 함께 할까? 그 문자를 보며 수지는 정우의 거짓말 실력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점심 약속 장소에서 수지는 정우와 마주 앉았다.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의 정우를 보며 수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다. 정우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무슨 말?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어요?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있어? 수진이밖에 없는데. 정말요? 그럼 현주 씨는 누구예요? 현주? 아, 회사 동료라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의심을? 회사 동료가 아이들 이야기를 왜 해요? 그리고 왜 하트 이모티콘까지 있어요? 정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수진의 추궁에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수진아, 사실은 뭐예요? 결혼했어요? 아이 있어요? 정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수지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더 컸다. 언제부터요? 우리 만나기 전부터요? 응. 그런데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어. 정말이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수지는 어제 본 그의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렸다. 임신한 아내와 새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정우의 눈빛. 이혼 절차요? 그런데 왜 아내분이 임신해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이 자신의 가족을 봤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수진아, 잠깐. 너 어떻게 알아? 어제 따라갔어요. 다 봤어요. 당신이 아이들 안아주는 것도, 아내한테 키스하는 것도.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수진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2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그냥 재미로 만나는 여자였어요? 아니야. 너는 정말 소중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사랑? 가족도 있으면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우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아내분께도 알릴 거예요. 수진아, 제발. 그러면 안 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은 왜 이제 해요? 2년 전에 했어야죠.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이중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친구 미영의 집에서 밤새 울었다. 2년 동안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이 필요했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으면서 2년 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봤다. 정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제주도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 생일에 받았던 선물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수지는 자신이 바보였다고 자책했다. 내가 왜 이렇게 순진했을까? 징조는 분명히 있었는데. 수지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속을 수 있었을까? 주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일주일이 지나고 수지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우의 회사 정보를 찾아보고 SNS를 검색해봤다. 정우의 페이스북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내 현주와 새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이 업로드된 날짜를 보니 수진과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였다. 수진은 정우의 페이스북을 천천히 살펴봤다. 가족 여행 사진들, 아이들의 생일 파티, 결혼 기념일 축하글. 모든 게시물에서 정우는 완벽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수진과 제주도 여행을 갔던 바로 다음 주에 올린 글이었다. 가족들과 에버랜드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보는 저도 행복했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에버랜드, 해시태그 행복한 일상. 그 글에는 현주와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정우는 수진과의 로맨틱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족과 또 다른 여행을 간 것이었다.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우에게 자신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일탈을 위한 대상이었을까? 며칠 더 조사를 하면서 수진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주가 임신한 것은 4개월 전이었다. 즉 수진과 사귀는 중에 아내와의 사이에서 4번째 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수지는 정우의 뻔뻔함에 경악했다. 자신과 사랑을 나누면서 동시에 아내와도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 생명까지 만든 것이었다. 이때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수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다니. 정리한다고요? 2년 동안 나를 속인 걸 어떻게 정리해요?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수진아, 내 상황이 복잡해.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진짜야. 만나서 설명할게. 설명은 됐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지는 정우의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정우는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심지어 수진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사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뭐가 의미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진짜였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고. 정우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며칠 후 수진은 친구 미영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잊고 살까 생각도 해봤는데. 화가 너무 나. 당연히 화날 만하지. 2년이야, 2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미영의 말에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정우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계속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미영아, 나 결정했어. 뭘? 이 일을 세상에 알릴 거야. 다른 여자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게. 수지는 정우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가 다른 여자들에게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날 밤 수지는 긴 글을 쓰기 시작했다. 2년 동안의 거짓 연애,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이면서도 당당하게 바람을 피운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정우는 자신의 완벽했던 이중 생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수진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복수를 향해 굳어져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정우의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곧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이틀 동안 신중하게 폭로 글을 작성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서술에 집중했다. 그리고 정우의 실명과 회사명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결혼 생각 없다며 5년간 저를 속인 남자의 정체. 제목부터 충격적이었다. 수지는 정우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정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의 스크린샷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첨부했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정우의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가족 사진들이었다. 수진과 데이트하는 날짜와 가족들과 함께 보낸 날짜를 비교해서 올린 캘린더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토요일에는 저와 데이트를 하고 일요일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와 제주도 여행을 간 다음 주에 가족들과 에버랜드에 갔더군요. 저에게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같은 시기에 아내와의 사이에서 4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수지는 글 마지막에 정우의 실명과 회사명, 그리고 거주지까지 공개했다. 김정우 35세, IT 회사 과장, 분당 아파트 거주라는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여성을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수지는 이 글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에 올렸다. 워마드, DC인사이드, 네이트판,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까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0 단위를 넘어섰고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완전 쓰레기네요. 이런 남자가 있다니. 아이 셋 있으면서 바람이라니. 정말 최악이다. 글쓴이님 힘내세요. 잘못은 그 남자가 한 거예요.
이런 놈들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임. 하지만 일부 악플들도 있었다. 남자 실명까지 공개하는 건 좀. 양다리 걸린 걸 왜 이렇게 난리를 쳐? 애초에 결혼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만났음? 수지는 악플들을 보며 마음이 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것에 힘을 얻었다. 정오쯤 정우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다. 수지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진아,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내 실명까지 공개하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돼? 아이들 생각은 안 해? 당장 글 내려.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정우의 문자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추가로 올렸다. 폭로 후 가해자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면서 저에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오후가 되자 정우의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다. 직장 동료들이 온라인 글을 발견하고 정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특히 여자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정우 씨,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사실인가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정우는 부인했지만 사진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일단 당분간 휴가를 내세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까. 사실상 정우는 회사에서 퇴출당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정우의 집에도 폭풍이 몰아쳤다. 현주가 온라인 글을 본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이야? 현주는 임신한 몸으로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하며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이 사진들은 뭐야? 너 정말 그 여자랑 여행도 다녀온 거야? 현주는 수진의 글에 첨부된 제주도 여행 사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임신해서 힘들어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로맨틱한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인터넷에 다 퍼져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 거야.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의 폭로 글은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새 아이 아빠 바람, 5년 거짓 연애 같은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우는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잖아. 내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떻게 해? 수진은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다. 그걸 2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그리고 저도 지난 2년간 바보처럼 살았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요? 정우의 완벽했던 이중 생활은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회사에서의 신뢰, 가정에서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체면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제 시작이었다. 자신을 속인 남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다. 폭로 후 일주일 수진은 예상보다 큰 관심과 논란에 휩싸였다. 그녀의 글은 계속해서 공유되었고 각종 뉴스 사이트에서도 기사화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진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악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일부 사람들은 수진이 정우의 가족을 파괴했다며 비난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관심받기 위해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남자 실명 공개하는 건 너무 심했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하나? 어차피 남자가 결혼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만났음? 수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정우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친구 미영이 수진의 집을 찾아왔다. 수진아, 너 왜 이래?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그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건 정우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너는 피해자라고. 미영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해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수진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2년 동안의 거짓 연애와 그 후의 폭로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 씨, 지금 상황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소영 상담사는 수진의 마음을 차근차근 들여다봤다. 저는 정말 사랑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자신을 탓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잘못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거예요. 2년 동안 완벽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의 연기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어요? 상담사의 말에 수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자신이 바보였던 게 아니라 정우가 너무 교묘했던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을 받은 후 수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고 운동을 시작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겼다. 한 달 후 수지는 회사에 복귀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진을 응원해 주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잘 견뎌낸 것 같아서 다행이야.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서 폭로한 거 잘했어. 그런 남자는 세상에 알려져야 마땅해. 동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수지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의 폭로 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를 보게 되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수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비록 과정이 힘들었지만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다. 3개월 후 수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도자기 만들기 클래스에 등록한 것이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치유를 느꼈다. 선생님, 이 그릇 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수지는 자신이 만든 작은 그릇을 보며 뿌듯해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게 의미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로맨스 영화는 아직 부담스러워서 코미디 영화를 선택했다. 영화관에서 혼자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며 수지는 깨달았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정우와 헤어진 지 6개월. 수지는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정우는 이혼 과정을 겪고 있었다. 현주는 결국 4번째 아이를 낳았지만 정우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었다.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정우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정우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과거가 되었고 수지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내 인생에서 그는 그냥 실수였을 뿐이야. 수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진짜 자신만의 삶을 향해서. 1년 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고 도자기 만들기는 이제 그녀의 중요한 취미가 되었다. 주말마다 공방에서 작품을 만들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수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공방 사장인 김민수 32세, 도예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민수는 3개월 전 수진이 다니는 공방의 새로운 강사였다.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의 도자기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화분은 어떠세요? 수진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수진은 민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항상 수진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도전을 제시해 주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는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절대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다. 수진이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도자기 전시회 같이 보러 가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동에서 하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1년 동안 그 어떤 남자와도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시회요?
좋아요. 도자기에 대해 더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수진의 대답에 민수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데이트라고 부르지 않았다. 수진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였다. 전시회 당일 수진은 오랜만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왔다. 민수는 수진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요. 전시회 기대돼요. 전시회장에서 두 사람은 다양한 도자기 작품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각 작품의 기법과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수진은 진심으로 흥미로워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만든 건가요? 이건 라쿠 기법이에요. 고온에서 구운 후 급속 냉각시켜서 만드는 건데 예측할 수 없는 무늬가 생기는 게 매력이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수진은 그의 진심 어린 열정을 느꼈다. 정우처럼 계산된 매력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다. 전시회를 다 본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민수 씨는 언제부터 도자기를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때 우연히 교양 수업으로 들었는데 그때부터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돈도 안 되고 불안정하다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수지는 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진 씨는 도자기 말고 다른 취미도 있으세요? 요즘은 독서랑 영화 보는 것 정도요. 예전에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잘 안 가게 되네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정우와의 여행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수는 수진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도자기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가는 것. 이천, 여주 같은 곳에 가서 전통 도예를 배우기도 하고요. 혼자 여행.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씨도 기회가 되면 함께. 아니, 혼자서라도 한번 가보세요. 도자기 마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민수는 함께라는 말을 하다가 급하게 말을 바꿨다. 아직 그런 제안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수진과 민수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항상 공방이나 도자기와 관련된 모임새에서였다. 민수는 결코 수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두 달이 더 지나고 수진은 점점 민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정우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었다. 어느 날 공방에서 작업을 마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수진 씨,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아는 맛있는 파스타 집이 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정말로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좋아요. 그런데 민수 씨. 네. 저 이전에 좋지 않은 연애 경험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요. 저도 급하지 않아요. 수진 씨가 편한 속도로 가면 돼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파스타 집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는 자신의 가족,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어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에요. 정우가 결혼 생각 없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수지는 민수의 솔직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조건이나 기한을 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수진의 마음을 기다린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더 성숙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민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했다. 1년 전의 일, 정우와의 거짓 연애, 그리고 그 이후의 치유 과정까지.
민수 씨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숨기고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화를 내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수진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런 과거가 있는 여자랑. 전혀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신 게. 민수의 반응에 수지는 눈물이 났다.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민수 씨,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괜찮아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날부터 수진과 민수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로에 대해 솔직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민수는 수진의 불안함을 이해했고 수진은 민수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수진은 민수와 함께 이천 도자기 마을로 여행을 갔다. 정우와의 제주도 여행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요.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진짜 같이 가는 거니까. 수진은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억지로 짓는 것도 뭔가를 숨기는 것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였다. 그날 밤 펜션에서 수진은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정우와의 시간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환상이었을 뿐이다. 이제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민수와 함께 도자기 체험을 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컵은 모양이 좀 이상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우리 이거 집에 가져가서 매일 써요. 좋아요. 그런데 수진 씨, 이 컵으로 뭘 마실까요? 사랑을 마셔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다. 2년 전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수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정우는 어디선가 여전히 외롭게 살고 있겠지만 수진에게 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앞으로는 민수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만이 남아 있었다. 민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진 씨. 햇살이 비치는 이천의 작은 공방에서 수진은 진짜 사랑의 시작을 고백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의 끝에서 수진은 마침내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